안녕하세요. 와룡 윗공원과 와룡 아랫공원을 소개하는 김정재, 김성수, 김민영이에요. 제목에 위, 아래, 위, 위, 아래 와룡공원이라 정한 이유는 공원 이용자인 우리들을 영어로 위라고 표현하여 우리들이 윗공원과 아랫공원을 함께 이용한다는 의미로 정해보았어요. 순서는 첫 번째로 방문 일자를 시작으로 와룡공원을 소개하고 조경 디자인 요소인 포위와 와룡공원에 적용한 식재 디자인 원리, 참고 자료와 느낀 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원들과 함께 5월 27일, 28일, 6월 3일, 6일, 9일, 10일, 11일, 14일에 공원을 방문해 보았어요. 와룡공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달서구 이곡동 1189번지에 위치한 면적 18,795제곱미터의 와룡 윗공원과 달서구 이곡동 1191-2번지에 위치한 면적 19,599.8제곱미터의 와룡 아랫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와룡 윗공원의 테마는 음악과 함께하는 물놀이 공원이라고 하네요. 조금 전 와룡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불렀는데 근린공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시공원은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활권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생활권, 광역권 근린공원이 4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여기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치 기준이 따로 없고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 유치거리 500m 이하인 공원인데 와룡공원을 윗공원과 아랫공원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규모 10,000 후반 제곱미터에 유치거리가 500m 이하기 때문에 와룡 윗공원과 아랫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류의 공원의 법률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룡공원의 구성과 근린공원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와룡공원의 도면을 제작하며 대상지 스케일과 수목명, 수목의 규격 등을 조사해 보았어요. 보시는 자료는 와룡 윗공원의 도면이며 와룡 윗공원에 식재된 식물 재료의 종류와 규격이에요. 시설물은 분수, 정자, 벤치, 주차장, 놀이시설, 쓰레기통, 정수시설 및 음수대, 운동시설, 분리수거 통이 설치되어 있어요. 와룡 아랫공원의 도면이에요. 와룡 아랫공원에 식재된 식물 재료의 종류와 규격이며 시설물은 정자, 운동장, 쓰레기통, 화장실, 음수대, 벤치, 배드민턴장, 놀이시설, 주차장, 게이트볼장과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또한 와룡 아랫공원에서 보았던 특이한 점은 공원의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던 점이에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그 부지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증대시킨 좋은 예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와룡공원의 이용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원을 조사해보며 와룡공원은 놀이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년층과 반려동물 산책이나 축구, 배드민턴, 족구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이 있었고 중장년층은 체육활동이나 유년층과 함께 산책 등의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으며 노년층은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현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원 답사를 갈 때마다 공원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느꼈는데 코로나19가 마무리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룡공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룡공원 반경 500m 이내에는 개골산공원, 백곡공원, 늘푸른공원, 샛별공원, 햇寧공원, 오정공원, 청록공원이 위치해 있었고 학교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와룡고등학교, 와룡중학교, 와룡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또한 와룡 아랫공원의 서쪽에는 와룡시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공공시설은 신당동 행정복지센터와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 위의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어 이를 종합해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와룡공원에 포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용도시란 첫째, 모든 도시민들이 공존하고 사회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와 둘째, 격차, 빈곤, 박탈, 차별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도시 등 여러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포용도시는 영역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간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민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공간의 영역, 모든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소외계층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배제 현상을 완화시키는 사람의 영역,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관리와 구성원들이 사회적 참여를 도시관리 차원에서 유도하는 관리 영역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개념으로 와룡공원을 바라보았을 때 이전이 이용자 현황에서 보았듯이 접근성이 높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보았어요. 그 예 중에 하나로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와룡공원은 무상급식 활동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활동이 포용의 개념 중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은 적용 디자인 요소인 포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 디자인 요소는 물, 지형, 돌, 식물 재료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으로 설명드릴 요소는 물이에요. 와룡육공원에는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분수가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지만 분수시설이 물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원이 테마에도 들어갈 정도로 특별한 요소인 물은 생명력과 활기를 주는 생동감이 있는 디자인 매개로 사진이 경북대학교 지도모처럼 공원 이용자들에게 시각 혹은 청각적으로 고요함을 주는 정적인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사진이 달서구, 옥연지, 송해공원의 분수나 경북대학교 안의 일청담처럼 이용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등 자극적인 효과를 위한 동적 요소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물은 조형성, 반영, 음향, 움직임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은 주위 환경을 사실 그대로든 꾸미든 투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물은 사람의 눈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요소는 지형이에요. 지형은 경관의 바닥면을 말하며 여러 모든 요소들을 지지해주고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진을 보면 지형을 통해 식물 재료나 여러 시설물들을 지지해주고 엮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붉은색 선을 경계로 와룡공원이라는 공원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공간을 한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네요. 지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형은 물리적 경관 요소의 기능이나 우수함에 영향을 끼치며 옥외 공간과 토지 이용에 대한 기반이 되는 요소예요. 지형을 조작하는 작업은 언덕과 동산두기, 내리기, 올리기, 튀어나오게 하기, 기울이기, 접기, 들어가게 하기, 파동두기, 펴기 등의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통해 수평적, 오목형, 능선형, 볼록형 등의 지형과 계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작업은 자연미를 만드는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룡공원에서 언덕과 동산두기 작업, 즉 마운딩을 볼 수 있었는데 마운딩은 경관 향상, 소음 및 시선 차단, 수목의 토심 확보 등 여러 기능이 있다고 해요. 다음 요소는 돌이에요. 와룡공원의 둘레에는 비슷한 높이로 쌓여진 돌이 있었어요. 돌이라는 요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소재 중 가장 내구성이 높고 견고하며 압축 강도나 무게가 흙이나 나무 등 다른 천연 재료보다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돌은 다른 적용 디자인 요소인 나무나 물에 어떤 형태와 운동과 공간을 부여하죠. 그리고 자라는 나무와 흐르는 물이 사람의 피부나 살과 같은 것이라면 돌은 마치 사람의 뼈에 해당하죠. 다음은 4가지 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식물 재료예요. 현재는 여름이라 무성한 잎으로 덮인 와룡공원의 짙은 녹음을 볼 수 있어요.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식물 재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물 재료는 경관 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적용 디자인 요소로 이를 통해 적용의 목적인 자연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매개예요. 또한 식물 재료는 3차원적인 둘러싸임에 의한 공간의 한정과 미기후 조절, 대기 정화, 토양의 안정화의 역할을 하며 이들의 크기, 형태, 색깔, 질감 등에 의해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도 작용해요. 식물 재료는 짧게는 매일, 그리고 계절, 그리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그 모습이 계속 변화하는 시간 개념을 보유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용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식물들을 자주 보고 관찰해보니 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지금 당장만이 아닌 미래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고려를 하는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요소와 달리 식물 재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식물 재료는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적용의 고유 특성으로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와룡공원은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지금까지 적용 디자인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와룡공원에는 어떠한 식재 디자인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재 디자인은 대상지 규모나 특성 혹은 현황에 따라 적용 식물을 적절하게 계획,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요소인 형태, 선, 질감, 색채와
미적 요소인 통일, 대비, 축, 질감, 리듬, 균형, 균제, 반복, 그리고 점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와룡공원에는 통일이라는 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사진은 3점 식재로 3점, 5점 식재 등은 수목의 통일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여기서 통일이란 여러 디자인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추는 것이죠. 다음은 점진이에요. 점진이란 반복보다는 훨씬 동적인 것으로 성질이 조화적인 단계에 의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목 배식에 있어서도 특정한 형이 점차 커지거나 반대로 서서히 작아지는 형식으로 보시는 사진과 같이 큰 나무에서 점차 작은 나무로 또는 그 반대의 형을 이루는 것도 점진에 해당해요. 다음은 요소 중 하나인 유사예요. 형태의 부분 상호간 또는 상이한 형태 사이 관계가 유사한가, 대비한가에 따라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사진의 수목들도 각자 다른 수종이지만 한 곳에 모여서 동질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네요. 와룡공원 수목 중 사진과 같이 침엽수인 소나무에게는 거친 질감, 활엽수인 박태기나무에게는 부드러운 질감을 받아보았어요. 또한 같은 질감을 지닌 대상물도 감상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와룡공원에 적용된 식재 디자인 원리를 알아보았고 다음은 식재 기본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식재 기본 패턴은 포인트가 될 자리에 나무의 생김새가 우수하고 중량감이 있는 수목을 한 그루 식재하여 요점 식재, 강조 식재로 사용하는 단식 기법, 같은 모양이나 같은 수종의 나무 두 그루를 축의 좌우에 한 짝으로 식재하여 출입구 부분의 초점 식재 등 인지성 및 질서감을 부여하는 대식 기법,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으로 길게 식재하여 비스타 형성이나 연속에 의한 경계 식재 및 차폐 식재 효과를 거두는 열식 기법, 같은 간격으로 수목이 서로 어긋나게 식재하여 식재폭을 늘리고 완충 식재나 차폐 식재 등으로 쓰이는 교호 식재, 마지막으로 나무를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수영적 미비함을 감소시키거나 중량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집단 식재의 5가지 기법이 있어요. 와룡 윗공원에는 팽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크기와 모습을 보고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기에 단식 기법을 적용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와룡 아랫공원의 서쪽 입구에는 핀참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으로 길게 식재된 열식 기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구의 북쪽에는 청단풍에서 산딸나무로 이어지는 교호식재의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았던 기법은 소나무 여러 그루가 집단식재로 심겨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는 와룡 윗공원과 와룡 아랫공원 두 공원 모두 적용되어 있었어요. 참고했던 자료이며 저희 조원들이 생각하는 조경의 가치는 공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으로 조경은 나무, 물, 돌, 흙 등을 소재로 하여 자연미를 추구하며 1인이나 소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한 학기 동안 생태 조경학개론 수업을 듣고 배웠던 부분들을 이번 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와룡공원을 조사하면서 조경 디자인 요소인 포이, 식재 디자인 원리 등에 적용된 부분을 직접 찾아보니 교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으며 공원에 직접 가서 보면서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았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이용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도시민들에게 자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겨졌고 무엇보다 조경은 도심 속의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와룡공원은 연령대, 소득 수준, 지위 등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와룡공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조경의 가치가 잘 나타나 있었어요. 올해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10주년이에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에 있으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수봉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는 생태조경학과 학생이 되도록 다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생태조경학개론 강의에서 와룡공원에 대해 발표한 3조 김정재, 김승수, 김민영이었어요. 발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